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아주 조용한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이 목소리가 마음 한켠을 건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서울 도심, 겨울 저녁의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이미 어두컴컴하다. 빌딩 사이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 버스 정류장에 늘어선 사람들,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행렬. 사람들은 각자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 틈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빠르게 걸어가는 한 여성이 있다. 36의 직장인 지연이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무거운 가방을 든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 핸드폰 화면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고 진동이 손끝에 울린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 전화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누른다. 왜요, 엄마? 지금 회의 막 끝났어요. 말했잖아요. 요즘 진짜 바쁘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어디선가 자꾸 약하게 울린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에 지연의 인상이 살짝 일그러진다. 엄마, 제발 문자로 하라니까요. 이렇게 자꾸 전화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바쁜 거 알잖아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중얼거린다. 그래, 미안하다. 밥은 꼭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 지연은 한숨을 푹 내쉬며 전화를 끊는다. 손에 쥔 핸드폰을 주머니에 우겨넣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눈빛은 피곤하다. 주위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유독 말이 없고 표정이 없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지연은 사람들 틈에 섞여 개찰구를 지나간다.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 두 통 엄마라는 알림이 떠 있다. 그녀는 알림을 지운다. 플랫폼에 도착해 전동차에 올라탄 지연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본다.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광고판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 초등학교 2학년 때 감기로 열이 나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의 냄새. 감자와 애호박, 두부가 듬뿍 들어가 있던 뽀얀 국물. 그 국물 한 숟갈에 목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났던 기억. 지연은 고개를 흔든다. 지금은 그런 걸 떠올릴 여유가 없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업무 메일을 확인한다. 상사에게 보낼 보고서, 거래처와의 일정 조율, 후배 직원의 실수까지 정리할 게 한가득이다. 정신이 없다. 고개를 떨군 채 터널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퇴근 후 지연은 근처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한다. 집으로 향하는 길,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든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와 익숙한 정적이 그녀를 맞이한다. 불을 켜고 들어온 방 안, 벗어던진 외투,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씻지도 않고 눕는 날들이 반복된 흔적들. 그녀는 커피를 소파 옆에 내려두고 TV를 켠다. 뉴스 소리가 흐르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핸드폰을 무심히 내려놓고 다시 손에 쥔다. 화면에 떠 있는 알림 하나. 오전 1시 43분. 엄마. 지연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화면을 꺼버린다. 너무 피곤한 하루였다.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눕는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는다. 그 순간 멀리서 진동이 울린다. 그녀는 듣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든다. 그리고 그 전화는 그녀가 다시는 받을 수 없게 되는 전화였다. 작은 시골 마을, 회색 슬레이트 지붕 아래 낡은 집 안. 늦은 밤인데도 거실 불이 켜져 있다. 안방에서 조심스레 걸어 나오는 여든 가까운 여인이 있다. 지연의 엄마, 은희. 파란색 수면 바지를 입고 털실 가디건을 두른 채 손에 들고 있는 건 오래된 폴더폰. 식탁에 앉아 폰을 내려놓고 손을 모은다. 잠시 숨을 고르며 식탁 위를 바라본다. 거기엔 노란 메모지가 한 장 있다. 지연이한테 전화하기. 오늘은 된장국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냐고만 묻기. 그녀는 메모를 뚫어지게 보다가 살짝 웃는다. 그 미소엔 걱정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다. 폰을 다시 손에 쥔다. 숫자 키패드를 조심스럽게 누른다. 떨리는 손가락, 익숙한 번호.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는다. 식탁 너머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지연이 중학생이던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둘이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 은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다. 오늘도 그냥 목소리 한 번 듣고 싶었어. 다시 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른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리다 멈춘다. 연결되지 않는다. 그녀는 기다리듯 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 옆집 할머니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다. 은희야, 아직 안 자? 은희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말한다. 아, 응, 그냥 지연이한테 전화 좀 하려다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요즘도 자주 연락 와? 은희는 한 박자 늦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응,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인다. 그 애도 바쁘니까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알지 뭐.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온 은희는 서랍장에서 작은 수첩을 꺼낸다. 달력처럼 날짜가 적혀 있고 매일 그날의 기분이나 딸에게 말하고 싶었던 문장들이 적혀 있다. 1월 3일, 오늘은 날이 맑다. 지연이 감기 안 걸렸을까? 된장국 끓여 먹으라고 해야지. 1월 4일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회의 중인가? 1월 5일, 오늘은 목소리만 들어도 좋겠다. 수첩을 덮고 조용히 품에 안는다. 한숨을 내쉬고 다시 폰을 본다. 시계는 밤 10시 56분. 잠자리에 들기엔 아직 마음이 어수선하다. 은희는 다시 폰을 쥐고 전화를 시도한다. 이번엔 신호음이 오래 울리다가 끊긴다. 은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래, 자는가 보네. 내일 다시 해야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전등을 끈다. 불 꺼진 부엌, 폰 화면엔 마지막 발신 기록이 남아있다. 지연 발신 실패, 부재 중령.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수십 통의 말이 걸려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마을 앞 슈퍼는 어제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겨울 햇살이 얇게 깔린 가게 안엔 작은 난로 하나가 불을 지피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빛바랜 진열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래된 과자 봉지와 라면 박스, 세일 중인 두유, 구석에 놓인 알뜰 세제통까지 슈퍼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공간처럼 고요했다. 라디오에선 80년대 가요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슈퍼 안의 공기엔 미지근한 온기와 적막이 함께 감돌았다. 은희는 장바구니를 끌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라면 한 봉지, 우유 한 통, 그리고 지연이가 어릴 적 유난히 좋아하던 분홍 별사탕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는다. 별사탕을 집는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럽다. 그 사탕은 지금 시대엔 거의 사라진 과자지만 은희에겐 지연이 어릴 적 웃던 얼굴이 떠오르는 추억이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리자 슈퍼 주인이 웃으며 말을 건넨다. 요즘도 따님 잘 지내죠? 서울은 춥다던데. 은희는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주인은 물건을 봉투에 담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바쁘다. 바빠도 부모한테 전화는 해야지. 나도 딸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바빠서 말도 짧아. 은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연이는 원래 말이 짧았어요. 어릴 땐 참 수다스러웠는데 어른이 되더니 더 조용해졌죠.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애예요. 그건 알아요. 계산을 마친 은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나선다. 겨울 햇빛은 희미하지만 하늘은 맑았다. 골목길에 낙엽이 뒹굴고 고요한 바람이 은희의 목도리를 살짝 흔든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지나가는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연다. 조용한 집 안, 장을 정리한 은희는 별사탕을 유리그릇에 담아
지연이 앉던 식탁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 자리엔 아직도 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돈다. 은희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혼잣말한다. 지연이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 한 번 먹고는 손가락에 묻은 설탕을 핥으며 웃었지. 그러곤 조용히 거실장 한켠에서 사진첩을 꺼낸다. 생일날 종이왕관을 쓰고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지연, 운동회에서 빨간 머리띠를 묶고 메달을 목에 건 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 졸업식 날 단정히 교복을 입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까지. 은희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웃는다. 그 미소에는 자랑과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이 묻어나 있다. 우리 딸이 요즘 바쁘대요. 그래, 바쁘니까 연락도 못하고 전화도 뜸한 거지 내가 너무 조급했나? 바쁘다는 게 잘 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메모를 쓴다. 1월 6일, 지연이 목소리 못 들은 지 사흘째. 오늘은 별사탕을 샀다. 기억할까? 기억하면 좋겠다.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수첩을 덮는 순간 부엌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식탁 위 별사탕 그릇이 작게 반짝였다. 서울 퇴근길, 붉은 노을 대신 회색빛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다. 지연은 혼잡한 사무실에서 막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한다. 회의는 지연됐고 상사 눈치는 또 봐야 했으며 오후에 팀원 실수를 대신 수습하느라 점심도 건넜다. 핸드백 속에서 진동이 울린다. 익숙한 이름, 엄마가 화면을 채운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한숨을 쉰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다. 왜요, 엄마? 지금 진짜 바빠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냥 오늘은 날이 많이 추워서 너 괜찮은가 해서. 지연은 고개를 흔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지금 짜증나니까 나중에 해요, 엄마. 별일 없으면 그냥 문자로 보내요. 전화 자꾸 하면 나 진짜 힘들어요. 통화는 그렇게 뚝 끊긴다. 지연은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지듯 놓고 운전대를 잡는다. 저녁 교통체증은 심했고 클락션 소리가 사방에서 울린다. 라디오에선 말끔한 아나운서가 내일 날씨를 전하고 있지만 그녀는 듣지 않는다. 그저 입을 다문 채 가로등 사이로 흐르는 자동차 행렬 속에 묻힌다. 시선은 멍하고 손끝에선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톡톡 두드린다. 그런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외로움과 피로감에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다. 차량 속에서 혼잣말처럼 내뱉는다. 엄마는 왜 늘 이 시간에 전화하실까? 나 좀 쉬게 놔두면 안 되나? 라는 투정 같은 속삭임이 차 안에 맴돈다. 반면 그 시각, 은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휴대폰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머그컵 옆엔 메모지와 수첩이 놓여 있다.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오늘도 그녀는 딸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걱정한다. 수첩을 펼쳐 손글씨로 조용히 적어 내려간다. 오늘은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기분이 많이 안 좋았나 보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내일은 다시 따뜻하게 말 걸자. 그녀는 그렇게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잔을 들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신다. 물컵을 내려놓은 손끝이 살짝 떨린다. 마음 한편이 쿡 찌르는 듯하다. 그러다 가만히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는다. 이내 다시 눈을 떠 휴대폰 화면을 본다. 지연이라는 이름 옆에 마지막 통화 시간과 함께 아무 메시지도 남지 않은 공백이 떠 있다. 그녀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린다. 내가 괜히 전화했나? 내일은 문자만 해야겠다. 그리고 불을 끄고 방 안으로 천천히 사라진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던 발걸음은 끝내 멈춘다. 은희는 문 앞에서 돌아서 다시 거실로 나온다. 조용한 거실 한복판, 탁자 위에 종이와 펜을 꺼내 손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첫 문장은 오래 망설임 끝에 적는다. 지연아, 엄마는 네가 바쁜 거 안다.
그래도 너랑 통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야. 그 문장은 삐뚤지만 정갈했고 그 아래 이어지는 문장들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마음에 노트처럼 조용히 쌓여간다. 한참을 쓰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접는다. 그걸 그대로 서랍 안에 넣는다. 그 순간 부엌 시계가 밤 11시 49분을 가리킨다. 오늘 하루 엄마는 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따뜻함은 닿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것처럼 오래된 라디오에 손을 뻗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튼다. 은희는 다시 소파에 앉는다. 눈은 감았지만 머릿속엔 지연의 이름만 맴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서울 새벽 1시 38분. 도심의 빌딩들은 하나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고요한 어둠 속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 불빛만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스친다. 그런 시간 지연의 방엔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만이 작게 깜빡이고 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과 함께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남겨져 있다. 무음 모드로 전환된 그녀의 핸드폰은 깊은 잠에 빠진 지연 옆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집에서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방 하나가 있다. 은희는 거실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텅 빈 컵, 옆에는 따뜻하게 데운 보리차가 담긴 작은 주전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펜을 든다. 1월 7일 새벽. 오늘은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또 걸었다. 그녀는 메모를 쓰다가 멈춘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들고 조심스레 딸의 번호를 누른다. 숫자 하나하나를 누르는 손가락은 어느새 조금씩 떨리고 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울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어지는 기계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 차가운 음성에 은희는 작게 숨을 내쉰다. 그래, 바쁘겠지, 피곤하겠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다. 그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리고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벽시계는 1시 5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은희는 다시 조용히 펜을 들고 수첩의 다음 줄에 글을 적는다. 오늘도 통화는 못했지만 괜찮아. 목소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은희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다시 데운다. 끓는 주전자 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운다. 그녀는 작은 머그잔에 물을 따르고 식탁 앞에 다시 앉는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본다. 부재중 전화 한 통이라는 메시지 아래 지연의 이름이 밝게 떠 있다. 은희는 그 이름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연다. 지연아, 내일은 네가 전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녀는 딸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도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연이라는 이름, 그 두 음절에 담긴 모든 시간들이 은희의 눈앞에 스쳐갔다. 딸이 처음 말을 배웠을 때 엄마보다 먼저 배운 단어가 안 돼, 였다는 것. 유치원 첫날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울며불며 손을 놓지 않던 지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 대신 손을 꼭 잡아주던 딸의 작은 손의 온기. 그런 기억들이 마치 필름처럼 은희의 마음속에서 되감기 되고 있었다. 지연아, 네가 바쁘다는 거 알아. 네가 힘들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가끔은 엄마가 그립지 않니? 은희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 화면을 다시 본다. 새벽 2시 14분.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가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한 번 더 전화를 걸면 혹시 딸이 짜증을 낼까봐, 혹시라도 미안해할까봐, 그러면서도 속으로 되낸다. 그래도 한 번쯤은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서랍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엔 지연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모은 손편지, 낙서 같은 쪽지들,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꺼내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이건 내가 9살 때 엄마한테 준 편지야. 그때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 그때 그 말이 지금도 내 마음을 지켜주고 있어. 은희는 갑자기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펼쳤다. 이번엔 손편지처럼 긴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지연아, 혹시 내가 이 수첩을 나중에 보게 된다면 엄마는 내가 바쁘고 힘든 거 다 이해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 하루가 참 고맙고 소중해.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내 손은 자꾸 전화기 쪽으로 가. 그게 엄마야.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녀는 문장을 쓰다가 손을 멈추고 웃는다. 슬픔보단 다정한 체념 같은 웃음이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는 낮은 독백이었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 2시 37분을 가리키고 있다. 은희는 수첩을 덮고 전등을 끄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휴대폰을 본다. 아직도 부재중 전화 한 통이라는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다. 괜찮아.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늘 그랬듯이 너 기다리는 건 엄마는 잘하잖아. 은희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향한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본다. 고요한 그 기계 안 어딘가에서 언젠가 들려올 지연아 라는 따뜻한 목소리를 오늘도 기다리며 토요일 오후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다. 주말답게 아이들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도 택배 차량의 경적 소리도 잠시 멈춘 시간. 지연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손엔 스마트폰, 머릿속엔 엉킨 일정과 미뤄둔 업무들, 그리고 방금 막 끝낸 화상회의의 피로가 남아 있었다. 눈꺼풀을 반쯤 감은 채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볼륨을 올린다. 그 순간 다시 진동이 울린다. 화면엔 익숙한 이름, 엄마라는 두 글자가 또렷하게 떠 있다. 짜증과 피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그녀의 표정을 일그러뜨린다. 수화기를 드는 손길은 무겁고 목소리는 차갑다. 엄마 왜 또 전화했어요? 아까도 받았잖아요. 은희는 잠시 머뭇거린다. 그리고는 작게 숨을 내쉰다. 미안하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짧은 말에 지연은 입술을 꾹 다문다. 엄마, 나 지금 진짜 쉴 시간이 없어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번 이 시간에 전화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냥 오늘은 내 목소리만 들으려고 했어. 딴 건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지연의 감정을 더 자극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제가 전화 못 받으면 꼭 이렇게 불쑥 전화하고 문자도 연달아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숨이 막히잖아요. 이젠 좀 그만해요. 진짜.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고 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한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할게.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말없이 전화를 끊는다. 신호음이 뚝 끊기는 순간 은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대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본다. 거실 한켠에는 오전에 꺼내어 두었던 딸의 초등학교 사진이 아직도 액자 안에서 환히 웃고 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은희에게 다가오지 않는 시간처럼 멀게 느껴진다.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을 천천히 펼친다. 오늘도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한다. 1월 8일, 지연이 화났다. 내 잘못이다. 너무 자주 연락했나 보다. 내 마음이 너무 앞서갔다. 한 줄, 또 한 줄. 그녀는 마치 벌을 받듯 자책을 적어 내려간다.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말 안 해도 되는 걸까? 아이가 어릴 땐 울면 안아줬고 넘어지면 달려갔고 밤새 열이 나면 새벽에 병원도 갔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 번이 전화도 짐이 되는 건가?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린다. 그 눈물은 단지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다는 그 막막한 현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겨울 햇살은 옅고 마당의 낙엽은 바람 한 점에도 소리 없이 흔들린다. 어릴 땐 그렇게도 잘 웃더니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온다. 그 말 끝에 떠오른 장면은 오래전 딸과의 마지막 여행이었다. 늦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강원도 산자락. 지연은 11살이었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낙엽을 잡겠다고 웃고 있었다. 엄마, 이 낙엽은 내 마음이야. 엄마 주고 싶어. 그때 지연이 건넨 낙엽은 지금도 그녀의 일기장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낡은 종이 속에 눌린 채 색을 잃은 그 한 장이 낙엽처럼 은희의 마음도 지금은 눌리고 또 눌려 창백해지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은 그녀 스스로를 향한 다짐처럼 반복된다. 다신 전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느덧 기도처럼 바뀌었다. 그날 밤 은희는 수첩 한 켠에 오래도록 글을 썼다. 자책도 그리움도 아닌 그냥 말을 걸듯 써내려간 글. 지연아, 오늘은 내 목소리가 많이 보고 싶었다. 그냥 그게 다야.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너의 시간이 평온하길 바라고 내가 어디서든 따뜻했으면 해. 엄마는 늘 여기 있을게. 그래도 가끔은 내가 먼저 전화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녀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펜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책상에 엎드린 채 조용히 잠에 들었다. 그 밤 지연은 다시 한번 깨었다. 알람도 없이 깨어난 시간은 새벽 3시 22분. 휴대폰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 있었다. 통화 시간 오후 4시 17분. 오후 회의 시작 직전이었다. 그리고 곁에 남은 건 아무런 문자도 없는 조용한 이력 하나. 지연은 화면을 넘기다가 문득 멈춘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스친다. 왜인지 모르게 그날 엄마의 음성이 평소보다 작고 느릿했던 게 기억난다. 미안하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맴돌기 시작한다. 지연은 핸드폰을 조용히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눈을 감고 천장을 바라본다. 밤은 깊었고 그 정막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짚는다. 왜 또 전화했어요? 그 말 뒤에 담긴 엄마의 정적. 제가 진짜 쉴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렸을지. 그리고 숨이 막히니까 그만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찢어지는 상처였을지. 문득 엄마가 보낸 문자 하나 없이 사라진 오늘 하루가 두려워졌다. 엄마는 진짜 다시 전화 안 하실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엄마의 연락처를 눌러본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망설인다. 하지만 손가락은 끝내 움직이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다 다시 내려놓는다. 그 순간 그 집의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과 시골, 서로 다른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시간, 다른 고요 속에 놓여 있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자는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그 새벽은 두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박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하나의 시간으로 남았다. 일요일 아침 시골 마을의 겨울 햇살은 느릿하게 마당을 덮고 있었다. 옹기종기 엎드린 화분들 위에 살짝 눈이 내려앉았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도 하얗게 물들어 있었다. 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다. 며칠째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스스로에게 대견함보다는 이상한 허전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손가락으로 달력을 짚어본다. 동그라미 표시된 날짜는 다음 주. 병원 정기검진일이다. 그 옆에 작게 써둔 글씨. 지연이와 점심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흐릿한 글씨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중얼거린다. 이제 지워야 할까? 그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에서 작은 앨범을 꺼낸다. 낡은 표지에 앨범엔 지연의 성장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돌대 사진, 유치원 발표회,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 장, 대학 입학날, 서울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 지연은 캐리어를 든 채 활짝 웃고 있었고, 은희는 눈을 꼭 감은 채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날 눈물은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이제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싶어서. 뒤돌아선 딸의 뒷모습을 애써 담담히 보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은 점점 멀어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이젠 반년이 지나도록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어진 사이가 되었다. 은희는 앨범을 덮고 다시 식탁에 앉는다. 보리차가 담긴 컵 옆에 하얀 편지지를 꺼낸다. 무언가를 쓰려다 말고 한참을 망설인다. 그러다 조용히 적는다. 지연아, 네가 바쁜 거 알아. 내 삶에 내가 방해되지 않으려 조심해왔어. 근데 가끔은 그냥 한 번쯤 와줬으면 했어. 말없이 와서 내가 어릴 때처럼 내 옆에 앉아 웃어줬으면 그것만으로도 나한텐 참 큰 위로가 될 텐데. 그녀는 편지를 적고 서랍 안에 넣는다. 보내지도 않을 편지를 써내려가며 위로받는 방법을 이젠 익숙하게 배웠다. 그 순간 집 앞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니 아니었다. 이웃집 손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웃는다. 괜히 설렜네. 그리고 다시 혼잣말을 한다. 그래도 한 번쯤은 와줬으면 좋겠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오래된 전화기를 꺼내본다. 벽에 걸어두었던 번호판 다이얼식 전화기.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예전엔 그걸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지연과 통화하던 때가 있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은희는 천천히 숫자를 더듬는다. 0, 1, 0. 손끝에 남은 번호의 감촉이 너무 선명해서 마음이 아렸다. 전화를 걸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수십 번도 넘게 딸에게 말을 걸었다. 지연아,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니? 잠은 잘 자고 있니? 그 평범한 안부가 이젠 편지 속에만 존재하는 문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방 안깊숙이 보관해둔 상자를 꺼낸다. 안에는 지연이 어릴 적 쓰던 낡은 인형과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조그만 손바닥 편지가 들어있다. 그 편지를 꺼내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심스레 입맞춤을 한다. 이때는 그렇게 예쁘게 말했었는데. 그날 저녁이 되자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은희는 마당에 화분들을 안으로 들이며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엔 꽤 쌓이겠네. 길 미끄러울 텐데. 혼잣말이지만 어디선가 지연이 듣고 있을 것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말투였다. 밤이 깊어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집 안을 채운다. 은희는 라디오를 들으며 수첩을 펼치고 그날의 마음을 적는다. 1월 9일, 오늘도 지연이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나는 오늘 그냥 기다리는 연습을 했다. 한 번쯤은 와주겠지.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마음은 보내고 있으니까. 그녀는 마지막 줄을 적고 나서 수첩을 덮는다. 손끝은 살짝 떨리지만 눈빛은 고요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그래도 엄마는 잘 기다려. 늘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다릴게. 그 말은 벽을 타고 조용히 퍼져나가듯 온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방에 불을 끄고 그 말만을 품에 안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새벽, 하늘에 눈이 더 굵게 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눈은 지연의 아파트 유리창에도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다. 새벽 눈이 그치고 마을은 하얗게 뒤덮였다. 장독대에도 담장에도 지붕에도 포근하게 쌓인 눈은 세상을 잠시 멈춘 듯한 평온으로 감쌌다. 은희는 이른 새벽 깨어났다. 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섰다. 아침 6시, 세상은 고요했고 바람도 멎은 듯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첫 차 시간엔 눈이 많이 녹겠지. 아무도 없는 정류장을 떠올린다. 그곳에서 지연이 내려 걸어오던 그 모습.
예전엔 늘 설렜다. 딸이 온다는 말에 전날 밤부터 반찬을 준비하고 새 이불을 꺼내어 덮어두곤 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엔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 오겠다는 말도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지연이 혹시라도 올까? 발 디딜 자리를 미리 닦아놓는 습관. 그렇게 손에 쥔 빗자루는 마치 희망의 지팡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밀며 조용히 속삭인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라도 오늘은 오는 날일까봐. 식탁 위에는 국과 밑반찬, 보리차가 놓였다. 혼자 먹기엔 과한 양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녀는 두 사람 분량을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잠시 멈추고 그녀는 빈자리를 바라본다. 거기 늘 지연이 앉았었다. 엄마, 이 된장국 맛 바뀌었어. 투정 섞인 목소리, 그 말이 귀에 생생하다. 순간 그녀는 눈을 감는다. 귀 안쪽에서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울린다. 그래서 더 아프다. 들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이 고요함이 은희에겐 벌처럼 다가왔다. 점심 무렵 그녀는 잠시 나들이를 나선다. 읍내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에서 그녀는 묵은지와 장조림을 샀다. 주인이 묻는다. 어머님, 오늘도 딸 오세요? 은희는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그냥 제가 먹으려고요. 순간 그 웃음 뒤에 잠깐 스치는 그늘, 젊은 부부는 그늘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따뜻한 눈빛만 건넬 뿐이었다. 돌아오는 길, 은희는 천천히 눈 내린 골목을 걷는다. 나무에 앉은 참새들 소리, 멀리서 들리는 스피커의 장날 안내 방송. 일상은 여전했고 그 여전함 속에서 그녀는 비어있는 자리 하나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마당을 다시 쓸다가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한다. 손에 익은 실과 바늘, 반복되는 무늬. 아무도 쓰지 않을 목도리지만 그녀는 뜨고 또 뜬다. 지연이 목 감아주면 따뜻하겠지. 중얼거리며 실을 감는다. 한 코 한 코마다 그리움이 섞인다. 언제부터인지 그녀는 나중에 줄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다. 손수 뜬 목도리, 메모지에 쓴 간단한 반찬 레시피, 지연이 어릴 적 좋아했던 간식 만들기 노트. 그렇게 쌓인 것들이 그녀 방 서랍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밤이 되고 눈이 다시 내린다. 은희는 전등도 켜지 않은 채 라디오만 켜둔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멀리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그 위에 얹힌 방송국 DJ의 목소리. 이 노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의 신청곡입니다. 순간 은희의 눈빛이 달라진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숨을 죽인다. 이어지는 음악, 그리고 사연. 엄마, 요즘도 된장국 끓이고 계시죠? 바쁘단 핑계로 못 간지 오래네요. 문득 엄마 냄새가 그리운 밤입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지연이었을까? 아니길 바라면서도 혹시나 하며 다시 듣기를 상상한다. 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이름도 없고 지역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목소리만 노래만 남았다.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연아, 맞으면 다음엔 이름도 말해줘.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날 밤 그녀는 유난히 오래 깨어 있었다. 수첩에는 이런 글이 남았다. 1월 10일, 딸의 소식은 없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누군가 엄마를 그리워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따뜻했다. 착각이라도 괜찮다. 엄마는 착각 속에서도 너를 기다릴 수 있어.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겨울은 더 깊어졌고 눈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도시는 추위로 굳어 있었고 시골 마을은 적막했다. 서울에서의 일상은 눈처럼 차갑고 바빴다. 지연은 사무실과 집, 회의와 일정 사이를 쉴 틈 없이 오갔다. 매일같이 울리는 알람, 쉴 새 없이 울리는 메시지들 속에서 그녀는 문득 허공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엄마의 전화번호가 아직도 단축번호 1번에 있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젠 정말 연락 안 하시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해진 엄마가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늦은 오후가 되자 지연은 뜬금없이 차를 몰아 시골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주소를 찍고 가본 지 오래된 그 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 속엔 나무들과 들판,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이 함께 지나갔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냥 한번 얼굴만 보고 가자. 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뜨개질을 마치고 수첩을 덮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문득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처음엔 바람이라 생각했지만 조금 뒤 다시 한번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엄마, 그 목소리에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너무 오랜만에 들은 너무 익숙한 그 목소리. 천천히 몸을 돌리자 문 앞에 지연이 서 있었다. 목도리를 두른 채 어색한 미소를 머금고 은희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올까봐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지연이 먼저 다가왔다. 그리고 식탁을 바라보았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은희는 고개를 젓는다. 아직 그냥 보리차 마시고 있었어. 지연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냈다. 이거 내가 해줄게. 나 엄마 된장국 먹고 싶었어. 말끝에 실린 떨림. 은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나란히 앉은 두 여자의 식탁. 그 위엔 된장국 한 그릇과 묵은지, 장조림이 놓여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대신 젓가락질 소리, 보리차 따르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숨결이 공간을 채웠다. 그렇게 긴 침묵 끝에 지연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그날 미안했어. 왜 또 전화했냐고 그렇게 말해서. 은희는 웃으며 고개를 흔든다. 괜찮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지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진짜 미안했어. 엄마가 전화 안 하니까 이상하게 더 불안했어. 그런데도 연락 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은희는 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됐어. 지금 이렇게 와줬잖아. 그걸로 됐다. 두 사람은 그 말 위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 남겨진 따뜻한 그릇들처럼 그 순간은 말보다 마음으로 충분했다. 그 따뜻한 식사 후 지연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다. 설거지를 하며 은희는 조용히 옆에 섰다. 이렇게 같이 부엌에 있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 그녀의 말에 지연은 수건으로 그릇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었잖아. 내가 못 본 거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걸로 충분해. 잠시 후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다. 여전히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다. 은희는 작은 눈삽을 들고 쓸기 시작했고 지연도 함께했다. 둘이 나란히 눈을 쓸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예전에 눈 많이 왔던 날 기억나? 내가 감기 걸려서 집에서 꼼짝 못 했던 날. 은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너 열이 펄펄 끓었지. 눈 녹여서 수건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 이야기를 하며 지연은 울컥했다. 너무 멀리 온 듯한 시간, 너무 소중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밤이 되자 은희는 딸을 위해 방을 정돈했다. 새 이불을 꺼내고 창문을 닫고 보일러 온도를 높였다. 춥지 않게 해놨어.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둘러봤다. 어릴 적 쓰던 책상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책장엔 오래된 동화책들과 함께 그녀가 고등학생 때 써둔 메모지도 그대로였다. 그걸 꺼내 읽으며 지연은 말없이 앉았다. 문득 작은 메모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망했어. 그래도 엄마 밥 먹고 힘낼게. 그 글씨체는 또렷했고 그 속엔 그 시절의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불을 끄고 잠에 들었다. 서로 다른 방이었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가까워졌다. 라디오에서는 늦은 시간에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집을 감싸 안았다. 은희는 누운 채 수첩을 펼치고 적는다. 1월 14일, 오늘 지연이가 왔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가 모든 걸 안아주었다.
기다리길 잘했다. 엄마는 오늘 정말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한 새벽,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데우며 문득 어젯밤에 온기가 식지 않은 식탁을 바라봤다. 그녀는 주전자를 들고 지연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살짝 열자 여전히 이불 속에서 숨 고르듯 자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조용히 문을 닫은 그녀는 안방으로 돌아가 수첩을 펼쳐 한 줄을 적는다. 1월 15일, 딸이 자고 있다. 숨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다니 엄마는 참 단순하다. 햇살이 마루를 덮을 무렵 지연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한동안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제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자 은희는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다. 일어났니? 좀 더 자지.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아. 오늘 올라가야 돼서. 은희는 눈길을 피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딸이 떠날 준비를 하려 하니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전날보다 더 말이 없었지만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수저를 놓는 소리마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다. 작은 캐리어 하나, 손에 들고 내려온 코트. 딱 하루 머물다 가는 여행자의 짐처럼 간결했다. 현관 앞에서 은희는 지연의 목도리를 손에 들었다. 이거 내가 떠난 뒤에 다시 떠준 거야. 원래 겨울 지나면 줄 생각이었는데. 지연은 웃으며 받아들었다.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따뜻해. 엄마 손이 닿은 것 같아. 그 말에 은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지연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은희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섰다. 지연아. 딸이 돌아보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엔 꼭 미리 말하고 와. 된장국 더 맛있게 끓여놓을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엄마, 이번엔 내가 먼저 전화할게. 진짜야. 은희는 그 말을 품에 안고 서 있었다. 차가 멀어지며 작아지고 눈발이 그 길을 덮어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은희는 그날의 식탁을 다시 정리했다. 그릇을 씻고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으며 머릿속으로 지연이 머문 자리의 온도를 되새겼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수첩을 펴고 썼다. 1월 15일, 지연이가 다시 떠났다. 짧았지만 깊었다. 이젠 예전처럼 기다리지 않을 것 같다. 대신 믿는다. 딸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은희는 오랫동안 꺼내지 않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지연이 유학 가기 전 남긴 손편지, 중학생 때 만든 조잡한 카드, 그리고 각종 행사 사진들이 정성스레 보관돼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 펼쳐보며 그녀는 사진 속 딸의 얼굴에 손을 댔다. 해맑은 웃음, 젖살이 채 가시지 않은 볼, 까치발을 들고 선 어린아이의 모습이 선명했다. 이때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지. 그녀는 문득 예전에 지연이 썼던 일기장을 떠올렸다. 방 한쪽 장롱 깊숙이 보관된 책상 서랍 안을 열자 노란색 표지에 다이어리가 나왔다. 고등학교 2학년 지연이라고 적힌 다이어리. 거기엔 엄마에게 화났던 날, 힘들었던 시험, 친구들과의 다툼, 그리고 가끔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조용히 읽어나가며 잊고 있던 딸의 또 다른 마음을 다시 마주했다. 한참을 회상에 잠긴 후 은희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마저 마친 뒤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였다. 그냥 끓여놓자.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다시 오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 오늘은 오지 않을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된장국 냄새가 다시 집안에 퍼지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다시 따뜻해졌다. 기다린다는 건 이런 거였지. 오후가 되자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다. 어르신, 내일 장날인데 같이 나가실래요? 은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간만에 장 구경도 좀 하고 딸 반찬거리도 좀 사야겠네요. 이장님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또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은희는 조용히 답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말에는 묘한 여운이 섞여 있었다. 기다림은 확신이 없을 때 더 단단해지는 법이었다. 밤이 되자 은희는 손편지를 꺼내 다시 한 장 썼다. 지연아, 오늘 내가 다녀간 자리마다 엄마 마음이 따뜻해졌어. 오래 남을 거야. 다음엔 조금만 더 오래 있다 가렴. 엄마가 된장국 더 끓여둘게. 그리고 그 편지를 서랍 안에 넣었다. 보내지 않지만 쓰는 편지. 그녀의 하루는 다시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날의 따뜻한 밥상, 따뜻한 말, 그리고 딸의 웃음이 이불처럼 그녀를 덮어주었다. 꿈속에서도 지연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은희의 오래된 마음의 골짜기를 부드럽게 채워주었다. 며칠 뒤 서울의 아파트 복도. 퇴근한 지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우편함을 열었다. 전단지 사이에 하나의 봉투가 섞여 있었다. 주소도 우표도 없이 단순히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익숙한 필체였다.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지연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과 얇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 집 주소는 이장님께 물어서 적었단다. 혹시 모르니 이게 너에게 닿길 바라며. 엄마. 지연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마치 일기처럼, 하지만 딸에게 보내는 기록처럼. 1월 3일, 오늘도 전화하지 않았다. 잘한 일일까? 1월 8일, 된장국 끓였지만 혼자 먹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1월 15일, 지연이가 왔다. 손이 따뜻했다. 마음도 그랬다. 수첩의 글씨는 날이 갈수록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었고 문장마다 조심스러운 애정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마음이 울렁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곧장 거실로 가 핸드폰을 들었다. 통화 목록 가장 위, 단축번호 1번. 망설임 끝에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한참 후 신호가 끝나고 자동 닫기가 재생됐다. 익숙한 음성,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꼭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지연은 핸드폰을 끊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귀에 대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언가 놓쳐버린 것 같은 기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다시 전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연아, 엄마는 괜찮단다. 언제든 내가 생각나면 이 수첩을 펴렴. 엄마는 항상 너 곁에 있으니까. 그날 밤 지연은 엄마의 쪽지를 가슴에 품은 채 잠이 들었다. TV도 꺼놓고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도록 꿈을 꾸었다. 눈이 내리던 그날 된장국 끓이던 엄마의 부엌, 보리차 김이 피어오르던 식탁, 그리고 엄마의 조용한 웃음. 꿈속에서 엄마는 말했다. 그래, 그럼 됐다. 아침이 밝았다. 지연은 눈을 떴지만 한참을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어젯밤에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거실로 나왔다. 책상 위엔 아직도 어제 펼쳐둔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했다. 엄마는 정말 이걸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엄마가 적은 메모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글씨를 옮기며 울컥한 감정이 북받쳤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타자를 쳤다. 마치 그 글을 타이핑하는 동안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잊지 말아야 해. 이 기억은 내가 잃지 말아야 해.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붙였다. 엄마의 목소리. 그 안에 그녀는 수첩의 모든 글을 저장했다. 며칠 후
지연은 회사 점심시간을 빌려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평일 한가한 시간,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으로 메모장을 꺼냈다. 거기엔 그녀가 직접 옮긴 엄마의 말들이 담겨 있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버스가 시골 마을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내렸다. 엄마의 집은 변한 게 없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마당엔 여전히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문엔 레이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막 나간 듯한 기척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한켠에 놓인 반찬통,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 그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 된장 다시 끓이기. 지연이 오면 더 맛있게. 지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렇게나 오래 그 사랑을 가까이 두고도 외면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후회와 슬픔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지금 이 집에, 이 자리에 다시 와 있었다. 그리고 그건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은 일이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엄마의 수첩 옆에 자신의 노트를 꺼내 새로운 기록을 시작했다. 1월 21일, 엄마 집에 왔다. 보리차를 끓이며 된장국을 준비하며 엄마를 생각한다. 엄마, 잘 듣고 있지? 나도 이제 엄마처럼 말보다 마음으로 말해볼게. 며칠 후, 지연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던 창밖 풍경이 달리 보였고 사무실의 북적임 속에서도 엄마의 수첩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책상 옆 서랍 속에 엄마의 목소리 폴더에서 출력한 수첩 복사본을 넣어두었다. 바쁜 와중에도 가끔 꺼내어 한두 줄을 읽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 글자들은 마치 지금도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온기였다. 그 주말, 지연은 가까운 꽃집에 들렀다. 엄마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와 분홍색 카네이션 한 다발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포장을 부탁했다. 꽃을 들고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작은 공원묘지. 아직 비석이 세워지지 않은 새하얀 봉분 앞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속엔 엄마의 수첩 복사본과 자신이 쓴 짧은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나 이제 잘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지 않고 엄마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어 말했다. 그때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엄마, 나 이제 안 놓칠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산들바람이 잔잔히 분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마치 엄마가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주는 듯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건 처음으로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인사를 하고 봉분을 한번 쓰다듬은 뒤 꽃을 정리해두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지연은 엄마의 수첩 옆에 새로운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제목을 썼다. 지연의 수첩. 엄마의 글씨체는 아니지만 마음은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첫 문장을 썼다. 1월 28일, 엄마를 만나고 왔다. 엄마는 내 안에 살아 있었다. 나는 그걸 잊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메일함엔 수많은 업무 메일이 도착해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손이 향한 곳은 문서 폴더였다.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다. 엄마에게 쓰는 편지. 그녀는 천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엄마, 그날 내가 전화를 끊었을 때 무슨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나도 많이 기다렸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바쁘단 이유로 밀어낸 거였어요. 그녀는 손끝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풀어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낸 말들은 때로는 자책이었고 때로는 용기였다. 이젠 엄마가 없으니까 매일 생각나. 습관처럼 바람이 불면 된장국 냄새가 나면 빨간 머리핀을 보면 그냥 다 엄마야.
메일을 보낼 주소도 없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내가 매일 이 편지를 쓸게요. 그러니 부디 거기서도 나를 지켜봐줘요. 며칠 후 지연은 퇴근길에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 그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 속에서 한 구석 조용한 열람석에 앉았다. 가방에서 지연의 수첩을 꺼내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는 잠이 잘 안 왔다. 엄마가 꿈에 나왔는데 말은 없었고 그냥 웃고만 있었어. 그 웃음이 하루 종일 생각났어. 그녀는 매일 밤 그 수첩에 짧은 기록을 남겼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친구와 나눈 대화, 시장에서 본 유난히 싱싱한 두부 한 모, 그리고 누군가가 길에서 엄마를 닮았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일상이었고 동시에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보리차를 데우는 전기주전자에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엄마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오늘도 나 잘했지? 그 말은 더 이상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 지연에게는 분명히 느껴졌다.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그래, 잘했다는 대답이 들린 듯했다. 이른 봄, 서울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지연은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코트를 벗어 걸고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보리차를 올리고 주전자가 끓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눈앞엔 엄마의 수첩이 있었다. 그 수첩은 이제 낡까 손때가 탔고 표지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날의 기록은 지연에게 여전히 순결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그 수첩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엄마, 나 이제 매일 이걸로 시작해요, 하루를. 혼잣말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다. 오늘도 지연의 수첩에 한 줄을 쓴다. 2월 5일, 보리차를 마시며 엄마를 떠올린다. 어쩌면 이게 나만의 기도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연은 녹음기를 켰다. 엄마가 생전에 남긴 음성은 몇 개 남지 않았다. 단출한 생일 축하 메시지, 짧은 안부 인사,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지연아, 잘 지내지라는 녹음된 메시지. 그녀는 그 음성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었다. 처음엔 괜히 꺼냈다 싶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위안이 되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목소리로 기억될 수 있을까? 지연은 그렇게 말하며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 제목은 엄마에게 읽어주는 날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마이크를 연결한 뒤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은 이런 하루였어요. 아침엔 조금 울적했지만 버스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웃으셨어요.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이 쓴 일기를 읽고 녹음했다. 마치 누군가 들을 것처럼, 마치 그 누군가가 엄마인 것처럼. 그 목소리는 단정하고 조용했고 때로는 떨렸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는 의미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엄마를 위해 목소리를 남기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지연은 퇴근 후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작은 낭독회에 참여했다. 주제는 그리움. 그녀는 망설이다 신청서를 냈고 사람들이 모인 작은 방 안에서 조심스레 자신의 글을 꺼내 읽었다. 이 글은 제 엄마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전화 한 통을 놓치고 그 뒤로 오래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 목소리를 제 안에서 다시 듣고 있어요. 그녀의 낭독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눈동자는 깊어졌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엄마를 다시 쓰고 있었고 기억을 말로 옮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담담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무렵 그녀는 팟캐스트 플랫폼에 자신이 녹음한 엄마에게 읽어주는 날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듣는 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댓글 하나가 달렸다. 이 목소리를 들으니 제 엄마가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댓글에 지어는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눈물 대신 웃으며 새로운 에피소드를 녹음했다. 방송은 천천히 입소문을 탔다. 사연을 보내오는 이들도 생겼고 자신의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 읽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다. 지연은 그 요청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다. 읽으면서 울고 읽고 나서 더 많이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는 치유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라디오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기억을 읽는 목소리라는 제목의 방송이었다. 인터뷰어는 물었다. 당신에게 목소리란 무엇인가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엄마요. 제게 목소리는 엄마였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같은 마음이 되고 싶어요. 방송이 끝난 뒤 그녀의 핸드폰엔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당신의 목소리 덕분에 용기 냈어요. 나도 엄마에게 편지 써볼게요. 이젠 그리움이 덜 무서워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지연은 웃었다. 그녀가 다시 말하게 된 건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엄마의 부재 속에서도 이어진 소통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있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지막 에피소드를 녹음하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당신의 목소리로 채워가고 있어요. 오늘도 엄마가 그립지만 괜찮아요. 정말로. 그리고 조용히 마이크를 끄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엄마가 늘 보여주던 그 미소와 참 많이 닮아 있었다. 가을이 가까워졌다. 나뭇잎은 서서히 색을 바꾸고 있었고 저녁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지연은 퇴근길에 작은 문구점에 들러 새 노트를 샀다. 은은한 회색빛 표지에 아무런 문구도 없는 단정한 노트.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다. 엄마, 오늘은 편지를 써요. 그날부터 지연은 매일 밤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때로는 오늘의 일상, 때로는 오래전 기억, 때로는 미처 하지 못한 사과와 고백을 담아. 오늘은 갑자기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졌어요. 엄마가 해준 건 항상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는데 난 아직도 그 맛을 못 따라가요. 혹은 회사에서 혼났어요. 괜히 눈물이 났는데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녀는 이 편지들을 모아 작은 나무 상자에 하나씩 넣었다. 매일 하나씩 쌓여가는 편지는 마치 엄마와의 대화 같았다. 직접 말을 걸 수는 없지만 마음은 분명히 닿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가끔은 눈물로 글씨가 번졌고 가끔은 웃음이 터져서 펜을 놓았다. 어느 날은 이렇게 적었다. 엄마, 기억나요? 그날 내가 왜 자꾸 전화해라고 했던 날. 사실 나도 엄마의 전화가 기다려졌어요. 그냥 그땐 표현을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조금씩 변해간다는 걸 느꼈다. 성급했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보다 자주 안부를 묻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다. 회사 동료가 말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편지를 써요. 매일 밤 엄마에게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편지를 쓰다 말고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가을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 나 지금도 가끔 기다려요.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엄마가 아닐까 하고.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이젠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밤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내 마음엔 여전히 당신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도 그 자리에 편지를 놓아둡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지연은 어느새 편지를 100통 가까이 썼다. 작은 나무 상자는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두 번째 상자를 준비했다. 그날 밤 그녀는 예전보다 긴 편지를 썼다. 엄마, 이제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해요. 편지를 쓰며 지연은 잊고 있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엄마와 함께 갔던 동네의 목욕탕, 여름밤 베란다에서 나눴던 수박 한 조각, 감기에 걸렸을 때 끓여주던 대파죽. 그 모든 순간들이 문장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때 엄마가 해준 수박 주스. 그 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안엔 사랑이 들어 있었죠. 그녀는 편지에 사진도 끼워 넣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엄마가 젊었을 때 입던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만든 된장찌개를 담은 그릇. 이 사진, 엄마가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좀 더 끓여야겠네라고 하셨겠죠? 웃음과 함께 적은 그 한 줄에도 눈물이 맺혔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그녀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조용했다. 지연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엄마, 나도 그래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매일 편지를 써요. 편지를 통해 이어지는 대화는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알게 되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편지 쓰기는 지연에게 있어 살아간다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매서웠다. 지연은 두툼한 코트를 여미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엄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는 날이었다. 1년 만이었다.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읽었다. 엄마, 곧 갈게요. 보고 싶어요. 올해 첫눈은 같이 맞고 싶어요. 기차 창밖으로 흐르는 겨울 풍경을 보며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와 함께했던 계절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추운 날씨에 핫팩을 손에 꼭 쥐어주던 손길, 무릎 담요를 덮어주던 따뜻함, 눈 오는 날 함께 구운 고구마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고향역에 도착하자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먹먹했다. 길가에 감나무엔 몇 개 남은 주황빛 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선 누군가 쓸어놓은 낙엽 무더기가 포근하게 느껴졌다. 언덕 위 오래된 집이 보였다. 그곳은 지금은 빈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엄마 집이었다. 집 앞에 서자 익숙한 풍경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커튼, 마당의 장독대, 그리고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화분들. 비어있는 공간이었지만 엄마의 손길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따뜻한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반겼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햇살이 따뜻하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장롱 위엔 아직도 엄마가 접어둔 이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책상 서랍을 열자 작고 낡은 라디오가 나왔다. 그것은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듣던 프로그램을 틀어두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 라디오를 켜봤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대 떠나가는 날, 하얀 눈이 내렸죠. 지연은 라디오 옆에 노트를 꺼내 놓았다. 지연의 수첩이었다. 집에 가져가기 위해 챙겨온 것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에서 펜을 들었다. 12월 10일, 엄마, 저 왔어요. 이 집은 여전히 엄마 냄새가 나요. 오늘 밤엔 이불 속에서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추억 하나하나 꺼내면서 엄마와 대화해보게요. 그녀는 그날 밤을 그 집에서 보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포근한 기분이었다. 방 안에서 라디오는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창밖엔 달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휴대용 녹음기를 켜고 엄마에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은 따뜻한 꿈 꾸세요. 저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해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해졌고 마지막엔 잠이 들듯 속삭였다. 엄마, 잘 자요. 그 말은 아주 오래전 엄마가 그녀에게 해주던 그 인사였다. 마치 지금도 그 인사를 되돌려주는 듯한 순간이었다. 이듬해 봄, 그녀는 지연의 수첩을 책으로 펴냈다. 엄마에게 쓴 편지들을 엮은 작은 책이었다. 제목은 엄마의 마지막 전화. 책 표지엔 하얀 보리꽃 그림과 함께 작게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그날 전화 한 통을 끊고 나는 알았다. 어떤 침묵은 사랑이었다는 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